이제 가우스 법칙 보겠습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 볼 때 또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폐곡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면이 있는데 그 면이 폐곡면입니다. 폐곡면이라는 개념은 폐곡선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것인데, 네, 폐곡선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폐곡선입니다. 그래서 선의 끝이 없어요. 그 폐곡선입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좋겠어요. 그래서 폐곡선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끝이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폐곡면은 어떻겠습니까? 폐곡면은 면의 가상자리가 없어야 되겠어요. 면의 가상자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구의 표면이랄지, 네, 요거 도너츠처럼 생겼지만 이거의 표면도 네, 가상자리 없죠. 네, 저렇게 직육면체도 가상자리가 없죠. 이런 것이 폐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면벡터를 만들 때 폐곡면에서는 면벡터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면벡터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면벡터의 방향은 두 방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폐곡면에서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 이 폐곡면을 이제 우리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데 뭐 알려고 하냐면 전기장 선속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총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폐곡면 전체를 지나가는 선속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선속인데 아까 선속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E.S였죠. 그래서 E.S 할 때 E하고 S의 방향이 같으면 선속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E하고 S의 방향이 반대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전기력선은 선속이 플러스가 되고 들어가는 전기력선은 선속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원통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원통. 이 원통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냐면 전기장 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을 구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각 면마다 전기장 선속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단면 이 전기장 선속은 얼마냐면 전기장이 균이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단면의 경우에는 면 벡터 방향과 전기장 벡터 방향이 같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돼서 선속의 크기는 ES 이렇게 되겠어요. 왼쪽 단면은 어떻게 될까? 왼쪽 단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어요. 뭐가 반대요? 방향이, 면 벡터의 방향이 저쪽 왼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옆면의 경우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면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이죠. 그러면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0이 되죠. 자, 요걸 다 더하는 것이 총선속입니다. 그래서 총선속이 얼마입니까? 균일한 전기장에서 이렇게 원통이 놓여 있을 때 원통을 지나가는 총선속을 계산했더니 0인 거 우리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다 압니다. 왜 그럽니까? 봤더니 어때요? 들어간 놈은 다 나왔죠?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거 균일한 전기장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폐곡면 안에서 뭐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다 0이다,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전기력선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전하에서 나오고 전하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하가 없는 공간은 어때요? 전하가 없는 공간은 전기력선이 절대로 둘로 갈라지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폐곡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들어가 놓으면 다 나가죠. 네, 꼭 원통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네,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놓으면 다 나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놓으면 다 나가죠. 그래서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은 0이다. 어떤 조건에서? 전하가 없으면. 주위 공간에 전하가 없으면 전기장 총선속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파이 2는
전기장 총선속. 무엇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 총선속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하가 있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 이렇게 전하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폐곡면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여기다 그렸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전하가 있지만 폐곡면 안에 전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장 선속이 얼마겠습니까? 네, 이거 0인 거 알 수 있죠. 바로 1죠.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습니까? 요거 봤더니 요거 양전하겠어요? 음전하겠어요? 네, 전기적선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봐서 이거 양전하죠. 자, 그러면 이놈의 전기장 선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 전기장 선속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거 보겠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네, 요놈의 전기장선, 총 전기장 선속은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 나오는 것이니까 둘 다 양전하예요. 둘 다 양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이 안에 폐곡면 안에 전하가 있기는 있지만 두 전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전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또 전기장 선속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 총 선속과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치챘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 경우였더니 이때는 어때요? 저거 음전하죠? 음전한 전기장 선속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하느냐? 가우스 법칙은 그냥 법칙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공간에 내 마음대로 폐곡면을 그린다.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임의의 폐곡면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이 폐곡면 그렸는데 이거 지금 뭐 하려고 그립니까? 가우스 법칙 적용하려고 그리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 적용하려고 특별히 그린 폐곡면을 가우스 폐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우스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장 총선속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냐? 가우스 폐곡면 내부에 포함된 알짜 전하. 알짜 전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해서 남는 거. 이게 알짜 전하입니다. 알짜 전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하도 있고 하면 여기에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정한 다음에 거기에 총선속을 구하고 그 안에 있는 알짜 전하를 구해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돼요. 그래서 전기장 총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하는 거 아까 예상했죠. Q가 0이면 항상 0이죠. 근데 정확하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입실론 제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게 쿨롱 법칙의 계수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표현된 거였어요. 쿨롱 법칙의 계수를 복잡하게 썼으면 여기가 간단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디에 전하가 있냐면 한 모서리에 전하가 있다. 저기 저 모서리에 전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네, 저 점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면 하나를 통과하는, 자, 저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을 구하라. 그러면 저기에 전기장 구해가지고 적분해서 전기장 선속 구하려면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저기에는 전기장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여기는 뭘 이용하면 쉬워지냐면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그리냐면 Q를 포함하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이 뭔지를 먼저 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장 총선속은 그냥 입실론 제곱의 Q지요. 그러면 저 하나를 포함하는데 좀 더 크게만, 자,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숫자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숫자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이제 구해놨다고 한다면 우리 무엇을 하냐면 선속을 구하는 면의 넓이는 Q가 중심인 더 큰 정육면체, 죠. 그래서 저거 2배, 요 2배가 되는, 볼 것 같으면 큰 면 하나가 4분의 1로 잘려서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24개가 있습니다. 면이 24개. 근데 그 24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똑같이 대칭성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총선속을 무엇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24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면 하나를 통과하는 선속이 나오겠죠. 네, 이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우스 법칙을 파이 2는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근데 이거 좀 고상하게 적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임의의 가우스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손속은 적분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이게 여기 동그라미 표는 여기 면인데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장을 면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게 바로 총선속이었죠. 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포함된 알짜 전하는 뭡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알짜 전하는 요 폐곡면이 둘레인 그 내부의 부피에 대해서 전하 밀도를 적분하면 그게 알짜 전하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요 놈인데 요거를 적분을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 형태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쿨롱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쿨롱 법칙은 전기장은 해가지고 전하 밀도를 적분한 거였죠. 근데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도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전하 밀도도 적분하고 이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학 문제를 풀 때 전기장 구할 때 주로 뭘 구하냐면 이 가우스 법칙을 더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장 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가우스 법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좌변은 뭐예요? 가우스 폐곡면을 지나는 전기장 총선속입니다. Q는 뭐예요? 가우스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입니다.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됐죠. 적분 형태. 그래서 전하 밀도 로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 ER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기장을 알아야지 이 적분을 구하는데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구한다니까 좀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